과거 보러 한양으로 가던 김생이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멀리 낙조에 물든 안성골이 내려다 보였다. 황혼이 짙어지는 산하를 바라보며 무한한 감동에 젖어 있던 김생은 시상을 가다듬었다. 높고 낮은 가림없이 저무는 빛의 사위 장엄하도다.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을 불태우는 모습이요. 그러나 그 다음을 이을 글귀가 도무지 떠오르질 않았다. 끝내 결구를 채우지 못한 채 김생은 발길을 서둘렀다. 어둡기 전에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야 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소술대문 앞에서 김생이 연거푸 소리치자 신발 끄는 소리와 함께 반백의 노인이 내다보았다.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길이시오. 노인은 김생의 행색을 유심히 살폈다. 예, 노자가 넉넉치라나 객주에서 묵지 못하고 객고가 심하시겠구려. 어여 들어오시오. 김생을 안방으로 안내한 노인은 겸상까지 차리게 하며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다. 소생은 안동 사는 김위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환대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웬걸요. 외로운 노인을 찾아주어 오히려 내가 고맙소. 노인 이진사는 넓은 집에 오직 며느리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다. 갓 20을 넘었을까 말까한 이진사의 며느리는 한눈에 보아도 대단한 미색이었다. 아드님은 어디에 가시고? 김생의 질문에 노인의 낯빛이 금방 어두워졌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과거 보러 한양으로 떠난 3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오. 죽었는지 살았는지 과거 보러 가는 선비만 보면 꼭 내 아들 같기만 해서. 눈물을 글썽이는 이진사를 보며 김생은 비로소 자신을 이토록 환대해주는 노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창문에 비친 달 그림자가 야삼경을 알리고 있었다. 이진사 며느리의 청초한 모습이 눈앞에 어릿거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김생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뒷간을 찾지 못해 대문 밖 숲속 느티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일을 보려던 김생의 귀에 난데없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밤에 우는 뻐꾸기라니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김생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려니 건장하게 생긴 사내가 담장 밑에 서서 뻐꾹뻐꾹하고 신호를 보내자 안에서 무명띠가 담 밖으로 내려왔다.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무명띠를 잡고 담을 기어올라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담장 안쪽은 이진사의 며느리가 거처하는 별당인데 별일이 아닐 수 없었다. 혹시 며느리와 사통을 하는 간부가 아닐까? 아니면 도둑일지도. 김생은 느티나무 밑에 앉아 온갖 상상을 하며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얼마 후 담 위로 머리가 솟아오르더니 아까 본 그 사내가 담장을 뛰어넘어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의 태도로 보아 며느리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진사에게 알릴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일로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김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우리 아들, 이 왼쪽 볼에 콩알 만한 점이 있다네. 혹시나 그런 젊은이를 보거든 안성 사는 이길재가 아닌지 꼭 좀 알아봐 주게나. 하직 인사를 올리는 김생에게 이진사는 신신당부를 했다. 시침을 떨고 있는 며느리를 보며 노인의 앞날이 걱정스러웠지만 과거 일이 급박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 높고 낮은 가림 없이 저무는 빛의 사위 장엄하도다.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을 불태우는 모습이요. 안개가 자욱하게 피오르는 숲길을 걸으며 김생은 못다 지은 시를 읊조렸다. 참으로 훌륭한 시로다. 박수 소리를 듣고 앞을 보니 한 선비가 노송 밑에 앉아 웃고 있었다. 아이, 부끄럽습니다. 엊그제 낙조를 보고 읊어보았는데 이 결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생의 말을 선비가 받았다. 인생의 황혼도 붉게 타올라야 하리. 이렇게 맺으면 어떨까요? 더할 나위 없이 멋진 마무리군요. 선비님의 가르침에 이 아둔한 소생 비로소 눈을 뜬 것 같습니다. 김생의 말을 듣고 선비는 껄껄 웃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과거 보러 가는 길이시오? 벌써 세 번째랍니다. 낙방할 걸 뻔히 알면서도 때가 되면 버릇처럼 이렇게 길을 나선답니다. 보아하니 이번엔 좋은 소식이 있을 듯하오. 예? 동이시라도 기분은 좋군요.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걷는 사이 어느덧 갈림길에 접어들었다. 나는 이쪽 길로 가야 하오.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날 수 있으리. 선비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다. 과거 당일 과장에 들어선 김생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험관이 내건 시제는 바로 낙조였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묘했다. 귀신에 홀린 듯 시제를 바라보던 김생은 이내 붓을 들고 높고 낮은 가림 없이로 시작해 인생의 황혼도 붉게 타올라야 하리까지 일사천리로 써내려갔다. 김생의 시를 본 시험관들은 귀신의 솜씨라며 혀를 내둘렀고 임금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고 임금을 아련한 김생은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왕의 말을 듣고 안성 군수를 자원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안성 고을에 부임한 김생은 평복을 하고 이진사 댁을 찾았다. 김생이 과거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둘러대자 이진사는 그를 위로하며 얼마든지 쉬어가라고 했다. 김생은 이진사 며느리의 불륜과 아들의 실종 사건을 밝혀낼 심산으로 밤마다 담장밖 느티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뻐꾸기 소리를 내며 나타난 사내가 무명띠를 잡고 담을 넘어가는 것을 본 김생은 사내의 뒤를 추적했다. 별당 후원에서 기다리던 며느리가 반갑게 사내를 포옹하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사랑을 나누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방문에 다가서서 아내의 동정을 살피고 있는 김생의 귀에 사내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놈은 왜 안 간대? 신경 쓰이게. 몰라. 아버님이 꼭 아들을 대하는 듯 하신다니까. 아휴, 우리 그이는 어디에 있는지. 치, 본서방이 그리운 모양이구먼. 아버님 소원대로 그이가 돌아오면 우리는 어떡해. 그 사람은 죽었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못 돌아오니까 그런 걱정은 마. 두 남녀의 대화를 들으며 김생은 사내가 이진사의 아들을 죽였을 것이란 심증을 굳혔다. 잠시 후 미래를 즐기고 담장 밖으로 나온 사내는 창과 오랏줄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군졸들을 보고 기겁을 했다. 네 이놈, 다 알고 묻는 것이니 추워라도 거짓이 있었다간 살아서 나가지 못할 줄 알아라. 신관사 또 김생의 추상 같은 호령 소리가 동원에 꿇어 엎드린 사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장철근이라 하옵니다. 언제부터 이진사댁 며느리와 알고 지냈느냐? 옥분이와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오빠 동생하며 지내온 사이입니다. 뭐라고? 의외의 사실에 김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철근과 옥부는 이천고을에서 함께 자란 소꿉동무로 총각 처녀 때부터 사랑을 나누던 사이였다고 했다. 옥분이가 나를 배신하고 시집을 가버리자 소인도 이곳으로 왔었죠. 글밤 접장 노릇을 하며 만날 기회를 엿보던 중에 옥분이 신랑의 행방불명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독수공방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접근해 정분을 맺었다 이 말이렸다. 그러하옵니다. 네가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고 여염집 부인과 사통한 죄는 달게 받겠사오나 결단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사옵니다. 네 이놈, 다 알고 묻고는 어디서 거짓말을 늘어놓느냐? 소인이 살인을 했다면 증거를 대보십시오. 증거를. 바라카드 소리치는 철근을 보며 김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뭐냐? 증거를 보여주마.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라. 나졸들이 철근을 끌고 간 곳은 바로 김생이 선비를 만났던 숲속 노송이 있는 곳이었다. 그곳엔 이미 일꾼들을 동원해 노송 아래 묻혀있던 이길재의 시신을 발굴해 놓고 있었다. 썩어가는 시신을 본 철근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살인죄를 자복했다. 김생은 자신에게 시구를 가르쳐준 선비의 뺨에 점이 있었음을 기억해내고 이진사 아들의 혼령이 그가 과거에 급제하도록 도와준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선비가 앉아있던 자리에 이길재의 시신이 묻혀 있을 것이란 그의 추리가 적중했던 것이었다. 신임사또 김생이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아들의 시신까지 찾아주자 이진사는 크게 고마워하면서도 며느리의 일로 마음이 무거운 듯 김생을 찾아와 불쌍한 며느리가 중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 노인의 갸륵한 마음에 감복한 김생의 노력으로 중형을 면한 그녀는 후일 불가에 귀의하여 여승이 되었다고 하며 김군수는 혼자 남은 이진사를 위해 양자를 세워주는 등 평생을 두고 돌봐줌으로써 혼령의 도움으로 급제를 한 은공을 갚았다고 한다. 김생은 숙종 때 안성 군수로서 덕망이 높았던 김위가 바로 그였다.